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면서 해당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강력히 비판하며 당 차원의 징계와 사과를 요구하고,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 당사자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상범 의원이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에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개입됐다면서 여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했었지만 공개된 인물 대부분이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 유상범 의원은 간단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러울 만큼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 유상범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물어 당 차원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홍정민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해당 자료에서 추가로 언급된 인사들에게 옵티머스 투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나이가 크게 다르거나 성별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거짓 자료로 언론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 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에서는 해당 명단에 대해 동명이인이라는 점을 유상범 의원실에 직접 전달했다. 실명 거론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기자들에게 명단을 배포한 것은 동명이인이 아니라 본인임을 암시하는 망신주기 목적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투자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홍정민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유상범 의원이 검찰이나 금감원 측에 정보 제공을 의뢰했을 것 같은데 성별이나 나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PPT를 공개한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흔한 이름 같은 경우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인사와 유사한 이름을 강조해서 캡처에 유포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며, 한 예로 명단에 나와있는 김진표라는 이름은 5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아닌 1970년생의 인물이었으며, 그리고 박수현이라는 사람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이 아닌 여성이었다고 홍정민 원내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서도 오늘 김진표 박수현 고객은 당사 내부 확인 결과 인적사항이 다른 일반 고객임을 확인했다 라고 해명했고, 김진표 의원은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사모펀드 그런 것 근처에도 가본 적 없고 일절 안 하고 산 사람이다. 오히려 20대 국회 때 예결산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며 내가 가진 주식을 국회 규정에 따라 다 팔았다. 만약 해당 명단이 나인 것처럼 보도가 나간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박수현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상범 의원 사과해달라. 의심이 들었더라도 내게 전화 한 통만 했으면 이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안타깝다. 그리고 김영호 의원 측도 오늘 법사위 질의자료에 포함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중 김영호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관련 없는 동명이인으로 오해 없길 바라며 보도시 유의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해왔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팀에서 사건을 맡으라고 수사 지휘권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언유착 의혹에 이어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임과 동시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을 직접 겨냥하는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오늘 19일 추미애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는 과거 한 요양병원에 투자해 공동 경영진을 맡았었는데 당시 병원 인사들이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도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이 불거졌었지만 장모만 입건되지 않아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됐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그런데 윤대진 부원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주장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같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과 관련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내 독립적인 수사팀에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 윤리 강령 및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다.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현 서울중앙지검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는 한편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한 뒤 결과만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주장한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관련 수사 공판팀에서 배제한 뒤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라는 명령인데, 마찬가지로 해당 수사팀은 대검의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 씨의 옥중 폭로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라고 평가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향해 핵사이다를 날려버렸는데, 황운하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 씨의 옥중 폭로와 관련 전격적인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하루 뒤에 윤석열 총장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사안에 대해 하급기관인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를 하는 건 공직기강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엄정한 감찰 조사가 이뤄진 뒤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될 일입니다. 감찰 방해 의도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김봉현 씨를 상대로 한 감찰 조사와 검찰 수사가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어느 나라 검찰총장입니까? 검찰 말고는 보이는 게 없나요?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는 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각한 헌법 위반 사안입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감찰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찰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검찰의 조직 논리는 마피아를 방불케 합니다. 마피아 보스 모시듯 총장을 모시는 부하들에게 수사를 맡겨 자신의 의도대로 수사를 끌고 가겠다는 발상 아닌가요? 덮을 건 덮고 키울 건 키우고 그럴듯한 수사 결과로 얼마든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오만 아닌가요? 검찰은 검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이 단적인 예입니다. 이번에 폭로된 내용들은 검찰 조직에서 흔하게 있어왔음직한 의혹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검사들이 술 접대 등 로비를 받았다. 부장검사의 배우자에게까지 고가 선물이 제공되었다. 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무마했다.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억지로 꿰맞춰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혹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검찰 스스로가 제대로 수사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사 비리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나요? 검사 비리 그리고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어제 오늘의 일인가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그저 믿고 싶어하는 일부 언론들만 사실인 양 보도했을 뿐이죠. 대한민국은 검찰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주의자와 사고치는 검사들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야 합니까? 라고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면 이런 엄청난 폭로가 과연 특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공수처 설치해서 아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완전 탈탈탈 털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방송의 주제, 정점을 찍은 일본의 파렴치함, 도쿄올림픽 전범기 반입 주장하는 일본, 9년 전에 했던 거짓말 뽀록 나면서 국제적으로 대망신당한 현재 상황,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내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이 도쿄올림픽 경기장 내에서 응원 도구로 우길기 반입, 우길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길기, 전범기라고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 제국시대에 사용되었던 일본군의 군기이자 현재는 일본 자위대의 깃발이죠.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상징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각종 인권 침해의 아픈 역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길기 반입을 IOC 측에서 허용하면서 한국 정부 측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죠. 문체부는 이미 지난 9월 IOC 측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우길기 허용 입장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 우려를 표출하였고 그 우길기 사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올림픽과 비견되는 국제적인 행사, 월드컵, 그 주관사인 국제축구연맹 피파나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주관사 등에서도 우길기는 경기장 내 반입이 엄연히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만 특수하게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IOC는 이러한 한국의 요청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올림픽 경기 기간 동안 그 우려가 고조될 때 사안별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한 바 있습니다. 명확한 입장을 내어놓지 않고 있고 IOC가 일본의 방사능 문제, 우길기 이슈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일본의 잼머니가 IOC 측에 엄청나게 유입되었다는 이야기는 항상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이런 파렴치한 태도는 여러 부분에서 더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내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때 그 전범기인 우길기의 경기장 반입이 문제없다고 명백히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9년 전에는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때 자국 국민들에게 우길기 사용의 자제를 요구했다는 그 거짓말, 내로남불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20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때 그 외무성의 해외 안전 홈페이지에 우길기를 과거의 역사를 쉽게 상기시키는 물건이라고 명백히 지칭하였으며 우길기를 들고 다닐 경우 중국에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자국의 중국 여행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길기를 과거사를 상기시키는 물건이라고 2010년에 이미 인정한 바가 있던 거죠. 우길기가 정치적인 선전물이 아니라서 이번 도쿄올림픽 때 경기장에 반입해도 된다는 현재의 설명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이 한국이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우길기 반입을 금지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길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결코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길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이 가서 실수할까봐 과거에는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9년 만에 입 싹 닫고 말 바꾸는 클래스 여전하죠. 그리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한술 더 떴는데요. 한국의 우길기 금지 요청을 무시해도 된다, 묵살해라, 이렇게 대놓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 모리 요시오 전 총리는 한국이 IOC 측에 우길기 사용 금지를 요청한 건은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더 과거는 정치 문제를 올림픽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 아닌가요? 평화와 화합의 상징, 평화와 화합의 행사인 올림픽에서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이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명백한 정치적 상징물의 반입을 왜 이 화합의 행사에 허용하는지, 그것을 허용한 국제기관인 IOC도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올림픽과 비교되는 이 전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 기간에는 우길기 반입이 철저하게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먼저 정치적 상징물을 올림픽에 이렇게 무리하게 끼워서 논란을 일으킨 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분들,
그리고 IOC 위원분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 맛있게 많이 드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한국 측은 분명 우길기 반입 금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히려 일본은 그 당위성을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시킬 모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16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길기 설명 자료로 한국어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우길기가 태양을 형상화한 의장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것이며 이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담은 일어와 영어판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9년 전에 일본이 뭐라고 했죠? 우길기가 과거의 역사를 쉽게 상기시키는 물건으로 지칭되기 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9년 만에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모테기 외무상은 이 전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 설명 페이지를 추가로 제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고 정치적 선전물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반복한 것인데요. 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모로 황당하죠. 이 독일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행동입니다. 독일은 이 과거 전범 국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유대인 학살에 나섰던 나치가 사용하던 문양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현재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이 하켄크로이츠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인식,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다를 알고 있고 그 사용을 서로 간에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거의 매장을 당하는, 거의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전범 인식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이 주변 국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으로 용서를 구했던 반면 일본은 독일과도 180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죠. 그 자랑스러운 과거의 증표, 유산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각종 일본의 문화 패션 용품에 우길기를 거리낌 없이 사용할 정도로 오히려 장려를 하고 있죠.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태는 한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 과거 전범 국가의 역사적 사실을 점점 부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 군국주의 시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일부 극우 세력의 후손들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여주고 있는, 표출되는 일본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의 경로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그 무엇보다도 일본 기업들이 이 배상하는 이 형식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키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공동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배상 합의금 명목이 아니라 뭐 경제지원금 명목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죠. 즉 과거의 전범국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헌에 대한 의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그 개정을 위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을 지금 결집시키고 있고 그 일본 내에서 혐한, 반한 시위도 점점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이 고령층, 한 60세 이상의 이제 고령층에서 이러한 기조가 강한데 과거에 이 본인들이 젊었을 때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국가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턱 밑까지 추격해 올라오고 있으니 그 거부감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뭐 코리안 푸드나 한국 제품에 대한 이제 불매 운동도 조금씩 강화될 조짐이 있고요. 이번 우길기 반입 사건 이슈, 우길기는 하켄크로이츠와 같지 않다, 과거 군국주의, 인종주의를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곧 이 이야기는 과거 본인들의 전범 행적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쉽게 무너지면 좋은 선례가 되겠죠. 추후의 월드컵이나 다른 이제 공식 행사에서도 분명 우길기 반입을 허용하는 기조는 더 강하게 형성될 것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발해서 막아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